8월 8일 날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까요? 이제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책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랄까요? 뭐 지역도 있을 것이고 딱히 뭐 영향이 없는 지역들도 많을 것이고 하나씩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정책이 나온 이유가 있겠죠. 이 정책이 나온 이유는 사실 지금 집값 상승세가 뭐 심각하다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체감하는 수준?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정책이 좀 늦게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정권은 막 수십 번 나왔잖아요. 그것도 너무 과하지만 사실 지금의 정부의 정책은 너무 대책이 좀 안 나오는 느낌?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싶은 게 벌써 한 4, 5개월 됐거든요. 그 전에 발표를 좀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약하다 보니까 발표한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강하게 뭔가 시그널을 좀 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하든지 해서라도 무언가 대응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심리가 그 모닥불에서 약간 활활 타오르는 느낌까지 가버린 거죠. 중간에 좀 약간 소화기라도 좀 가지고 오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좀 모를 텐데.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지방에 사는데요. 뭐 이런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서울 수도권 특히 이제 집을 살려고 돌아다녀 본 분들은 올 초 그러니까 올해 초니까 뭐 한 3월, 뭐 2월까지는 조금 못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2월 말, 뭐 3월, 뭐 설날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슬슬 돌아다녔던 분들은 야 이제 뭔가 좀 올라가나 보다 했던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반년 지나면서 이제는 막 확연하게 막 활활 타오르니까 부랴부랴 정책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은 이게 주간인데 0.4, 0.5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단순히 계산해도 여기다 52주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뭐 한 20%, 30% 올라가는 느낌이면은 이게 과거의 그 진짜 폭등기 때 수준으로 지금 서울 수도권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은 한 3달 전 대비 그냥 금액이니까 금액으로 얘기하면 한 3억, 4억씩 올라가 버려. 물론 이제 금액 자체가 뭐 23억, 25억, 막 30억 뭐 이러니까 뭐 그래봐야 뭐 5% 오른 거 아니에요, 뭐 10% 오른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집이라는 게 절대 금액 자체가 툭툭 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 대출 규제도 있고 소득 제한도 있는데 근데도 그냥 같은 단지가 뭐 반년 만에 갑자기 막 5억, 6억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 진짜 이 퍼센트로 치면은 연 한 20%, 30% 올라가는 느낌인 거죠. 제일 저점 기준으로 보면 거의 50% 오르고 막 70% 오른 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싶은 정도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정책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막 늘어나요. 지금 6월이 6천 건인데 7월은 지금 7천 건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월만 해도 2천 건이었는데 어느덧 이제 거래량이 이제 3배가 넘게 늘어난 거예요. 3배가량 늘어났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사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초에는 좀 안 올랐어요 하는 동네들도 지금 같이 막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장 핵심이 이거 심리거든요. 부동산은 이제 심리인데 심리가 이제 한쪽으로 확실히 쏠려버리는 거죠. 야, 원래 오를까 말까? 이게 오를까? 아니겠지 뭐 하던 사람들도 야, 이거는 확실하다. 이거 오르는 게 명확해라고 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막 달려들기 시작하니까 거래량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그런 심리의 쏠림이 지금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핵심은 뭐냐? 어떻게든 이 심리를 좀 잠재우고 상승세를 조금 막아야 되겠다. 그런 정책을 우리가 내겠습니다. 지역별, 유형별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공급 부분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급에 대해서도 지금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연초만 해도 공급 뭐 충분해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시던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을 막 받게 되니까 자, 이 데이터로도 나오는데 이 장기 평균의 92%로 인허가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도 인허가가 감소했는데 그러니까 빌라라고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빌라는 지금 장기 평균의 26% 수준. 30%가 준 게 아니라 30%로 줄었죠. 그러니까 70%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는 지금 박살이 났고 그리고 착공을 해야 뭐 3년 뒤, 뭐 4년 뒤에 아파트가 들어올 텐데 아파트 착공도 64%니까 40%가 줄었고 비아파트는 이것도 착공이 26%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빌라 쪽도 완전히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거고 아파트도 공급이 안 되는 게 명확해 보이는 거고 앞으로도 안 될 것이고 자, 그러니까 이제 공급은 없다.
특히 신축은 없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심리가 이제 불에 타는 거죠. 이제 활활 타면서 신축으로 가야 돼라고 하면서 막 달리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신축으로만 갑니다. 근데 이제 신축이 막 3억씩 막 2억, 3억, 막 4억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준신축들도 야 우리도 괜찮지 않니 하면서 같이 지금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규제를 하고 이제 심리를 조금 뭐 낮춰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지난 정권에서 썼던 방법은 야, 가격이 올라가 야 그러면 규제를 하자 해서 세금을 많이 때리고 대출을 규제해가지고 수요 자체를 눌러버리자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사게 하자. 내가 지금 집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보통 거의 돈을 탈탈 털어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냐 안 받느냐는 이제 다른 얘기고, 내가 대출을 얼마만 받아야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내가 대출 받는 거 3억에 현금 4억 해서 7억짜리 집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금 취득세를 막 늘린다든지 아니면 대출 규제를 갑자기 해가지고 3억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갑자기 뭐 한 2억밖에 못 받게 한다든지 1억밖에 못 받게 하면은 집을 못 사죠. 그럼 2억을 더 받을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를 콱 눌러버리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는 그런 뭐 어떤 효과는 있는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막 쏠리잖아. 쏠리니까 잠깐은 좀 어지러지하지만 결국에 다시 또 갑니다. 그래서 가격 억제를 했다가 그 다음에 폭등합니다. 잠깐 멈추고 다시 달려. 늦게 가는 만큼 더 빨리 가. 그러니까 폭등하고 옆에 풍선 효과 생기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게 문제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니까 이번 정권은 어떻게 하느냐. 가격 상승 뭐 일어나는 거 어떡하냐.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단기 상승을 잡으려고 규제했다가 더 올라가니까 길게 봐서 심리 자체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공급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르는 거 사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공급을 막 때려 넣을 거기 때문에 이거 잠깐 튀고 다시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살 필요 있을까요? 라는 전략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방향이 맞긴 맞아. 맞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잠깐 이렇게 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공급이 앞으로 막 계속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도 어느 순간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네. 2년 뒤에 여기 입주하고 3년 뒤에 여기 입주하는데 너무 내가 지금 그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정이 되는 건데, 핵심은 뭡니까? 이 공급이 진짜 된다라는 믿음을 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는 이거를 사전 청약으로 풀어봤습니다. 사전 청약을 해가지고 우선 당첨되셨으니까 뭐 빠르면 5년, 뭐 길면 7년 안에 집 생기시는데 집 사지 마시죠 하면서 수요를 좀 눌러보려고 했었는데, 사전 청약은 그게 진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히려 깨지니까 분노로 가면서 사람들이 더 사러 오니까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진짜 공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참아주세요라는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방향은 맞거든요. 이게 되냐가 문제인 거죠. 그러면 진짜 공급이 될까? 이게 안 되면은 지금 백약이 무효한 거고, 그러면은 세금 규제, 대출 규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글로 가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공급이 막 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더 폭발해 버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공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오기만 다들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나왔을까? 자,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라는 대책이 이제 큰 꼭지가 하나 있고, 비아파트, 빌라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향은 맞아요. 방향은 크게 두 줄기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디테일들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늘릴 방법으로 뭘 하고 있느냐? 우선 절차 간소화가 있습니다. 절차 간소화에다가 인허가 분쟁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뭐 인허가도 그렇고 뭐 공사비도 그렇고 분쟁들이 많아요. 지금 돈에 예민한 판에서 이 공사비 원가 자체가 올라가 버리니까 가뜩이나 이 조합이라는 어떤 그 커다란 배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서로 막 불만 생기고 막 소송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분쟁들이 많은데, 이런 거 지원하고 뭐 이제 그 인허가 절차부터 뭐 간소화하고 뭐 이런 걸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나오던 거고 항상 나오던 거고, 그리고 항상 지지부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게, 이 절차를 간소화를 해준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절차를 간소화해가지고 할 수 있었던 거를 일부러 시간 끈 거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절차를 간소화를 해주겠대요. 그러면은 절차 간소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 안에도 할 수 있었던 거를 3년으로 질질 끌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원래는 3년 정도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검토를 빨리빨리 너무 급하니까 우선 뭐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빨리빨리 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차 간소화라는 거를 한다 하지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거기다 인허가 분쟁 지원 이런 것들은 뭐 원래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핵심은 뭐냐? 결국에 공급을 하려는 거는 원가를 낮춰주든지 아니면은 분양 이득을 많이 받게 해가지고 이 기존의 땅 주인들, 조합들 충분한 이익이 생기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라는 그 마음이 들게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결국에 돈을 많이 줄 수 있다면 분쟁은 다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사업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성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선 용적률을 높여주고 임대주택을 줄이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방향은 맞아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이게 하면은 어찌됐든 일반 분양 물건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공사비 충당하라. 물가 올라간 만큼 일반 분양 더 많이 하면은 어쨌든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임대주택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항상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웠죠. 임대주택을 뭐 얼마를 넣을 거냐, 뭐 기부 체납을 해서 땅을 줘라 하면서 시에서 뭐 지자체에서 뭐 땅을 줘라 뭐 여기다 뭘 짓자 하면서 막 그거 가지고 싸웠었는데 그 중에 하나 큰 거 임대주택을 비율을 좀 낮추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좋은 거죠. 이렇게 두 개 하면 결국에 분양 물량이 늘어나니까 이걸로 이제 공사비 충당은 되는 건데 자, 건축 규제 같은 것들도 좀 완화시켜주고 어떻게든 우리가 다 해결을 해줄 테니까 제발 착공하고 가세요. 라는 거에 대한 정책 방향은 맞습니다. 자, 거기다가 재건축 부담금 폐지도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거 없어도 지금 안 하는데 공사를 해가지고 이득 본 거에다가 세금을 때리겠다고 하면 지금 누가 합니까? 누가 지금 재건축을 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없애도 할까 말까인 건데 이것도 없애겠다고 다시 한번 공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전에도 했고요. 당선 공약에도 있었고요.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이지만 발의가 됐지만 국회에서 떠돌고 있다. 계류라는 건 떠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진행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거는 국민한테 발표는 사실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그동안 뭐 취득세 완화, 뭐 종부세 완화 이런 것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 안 돼. 다 안 되고 협의하고 있고 뭐 합의하고 있다는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야당하고 여당하고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합의한 거를 발표를 하면 모를까. 지금 정부는 발표하고 야당 여당은 뭐 우리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뭐 어떤 뭐 먹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야당하고 합의를 하고 있지 이걸 왜 정책 발표를 하는지 참 좀 안타깝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두 번째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공급도 많이 하고 일기 신도시도 뭐 선정하고 해가지고 뭐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한다는 것도 기존의 대책이에요. 기존의 대책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정말 이 산 넘어 산 전쟁터를 이제 뚫고 넘어가는 수준의 어려움들이 많을 건데 어찌됐든 뭐 선도지구든 뭐든 하면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뭐 나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빌라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라는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어떨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당장의 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아파트를 당장은 못 가요. 공급이 안 돼서. 그래도 빌라라도 많으면 그러니까 빌라가 이제 신축 빌라를 말하는 겁니다. 신축에 그래도 살기 괜찮고 주차도 한 대 정도는 되고 뭐 들어갔더니 뭐 내부 인테리어 좀 깔끔하고 이런 집이라도 많으면 여기서 전세 2년에서 4년 정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준공되는 아파트에 들어가면 되지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 누그러지는데 요 빌라 특히 이제 신축급의 빌라 그리고 이제 교통이 좋아가지고 출퇴근이 좀 괜찮은 빌라가 모자라기 시작하면은 이제 소형 아파트, 구축 아파트 전세부터 튀기 시작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나올까를 사람들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자, 우선은 신축 아파트 당장 못 짓고 이거 지으려면 4년 걸리니까 빌라, 오피스텔 신축을 많이 짓게 해가지고 전세 쪽에서 충격을 좀 완화시키겠다. 라는 정책으로 지금 가는데 하나씩 볼게요. 자, 우선은 서울 지역의 경우는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가 될 때까지 무제한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공공주택을 사가지고 무제한으로 전월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입 규모를 확대. 자, 뭐냐면 25년까지 11만 호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단어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어요. 뭐냐면
LH 전세 사기 뭐 이런 것도 매입해주고 원래 LH가 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SHLH가 사업하던 것들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게 이제 무제한인 거죠. 무제한. 그러니까 이 무제한이라는 것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와. 이제 빌라를 짓기만 하면 LH가 다 사주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공급이 쉽겠죠. 공급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축들 빌라들이 막 생길 겁니다. 신축 빌라는 금방 짓거든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기존에 뭐 낡은 단독주택이라거나 아니면 뭐 주차장이거나 아니면 무슨 뭐 오래된 무슨 뭐 정말 썩음썩음한 그런 상가 같은 걸 부시고 빌라를 짓는다고 칩시다. 그럼 어찌됐든 집이 공급이 빨리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입 속도도 빨리 하려고 이제 기간도 단축시키고 전담 조직까지 넣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야 무제한 이거 괜찮은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LH는요, 여러분 이게 LH가 부채가 너무 많아요. 부채가 너무 많고 그리고 LH는 지금 3기 신도시 막 택지 조성도 해야 되고요, 원래 매입 임대도 해야 되고요, 할 게 많아요. 이쪽에다가 지금 무제한으로 산다는 건 어찌됐든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집을 사주겠다는 건데 이게 정말 잘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다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가로 정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정책들의 대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뭘 하겠습니다. LH 시켜서요. 이게 지금의 정책이야. 그러니까 LH 입장에서는 네, 제가요? 약간 이런 느낌. 또 저예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왜냐면 우리 지금 돈 없거든. 우리 돈 없고 우리도 좀 죽겠거든. 지금 전세 사기도 막아야 되고 막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여기다 또 나한테 숙제를 주니까 그래서 지금 답답할 겁니다. 자, 지금 전세 사기 매입해 줘야 되죠. 비아파트도 지금 무제한 매입해 줘야 되죠. 거기다 신도시 조성까지 또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할 돈이 있을까? 아니 뭐 빚을 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빚이 너무 많다. 임대사업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사업 하면서 맨날 적자 보고 이러는 게 LH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할 것 같아요. 자, 공급 기반도 강화하겠다 해가지고 이거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만약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요즘 PF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집도 지으려면 다 돈이 필요한데 그거 우리가 90% 빌려줄게. 우리가 빌려줄 테니까 제발 지어라. 정책은 다 좋습니다. 정책은 다 좋고 이게 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그럼 나도 빌라 지어가지고 국가한테 팔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 텐데 과연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의문. 자, 거기다가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LH가 지금 매입을 확약해가지고 짓는 그런 빌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얘네들이 보통 시세의 한 80%에서 뭐 한 90% 뭐 이렇게 사줍니다. 그러니까 시세는 뭐 이제 정하기 나름이지만 뭐 감정을 하든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시세가 뭐 5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한 90%뭐 85, 90% 해가지고 4억 5천 이렇게 이제 매입해주기로 약정을 하고 공사를 들어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시세보단 조금 싸게 파는 거죠. 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신에 확실하게 팔리니까 분양 리스크가 없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공사비가 갑자기 튀는 거예요. 공사비는 튀고 그리고 막 이제 인건비 들어가고 갑자기 무슨 뭐 규제 생기고 하면서 막 공기가 막 늘어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내가 원래도 마진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근데 나는 어느 정도 그래도 남겠지라고 생각해서 그 룸을 잡고 들어갔는데 공사 이제 하던 과정 중에서 이제 준공할 때쯤 되니까 LH가 사주기로 한 금액으로 팔면은 이제 손해가 나는 거야. 손해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공사를 중단해. 공사를 중단하고 저 이거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LH는 매입 확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LH가 내가 그거 다 반영해서 너 손해 안 보게 더 올려줄게 하면은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데 LH도 어쨌든 공공기관이고 뭐 예산이고 이런 거 다 잡혀 있는데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기준 없이 그냥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얘네는 원가는 깨지긴 깨졌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기서 또 협의하는 거야. 여기서 협의하고 뭐 하다 보면은 공사가 중단되는 이제 사고가 터지는 데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설사고 뭐 나름 규모도 있어. 그러면은 그래요. 뭐 여기서 뭐 조금 뭐 10매덕 손해 봐도 뭐 다른 걸로 벌면 돼. 근데 보통 이렇게 빌라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분들은 규모가 큰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매입을 해주기로 했는데 원가가 튀어버렸을 때의 불안감. 근데 지금 상황이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원가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마냥 매입 확약을 한다고 지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이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나는 4억 5천에 무조건 지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떻게든 좀 안 좋게 지어야 되겠지.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빌라의 퀄리티를 어떻게든 좀 낮추려고 하겠죠.
제가 건설사 직원이어도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정부는 4억 5천에 사주기로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조금 퀄리티를 낮춰가지고 원가를 줄여가지고 좀 안전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사의 어떤 그 퀄리티, 어떤 뭐 내부의 어떤 퀄리티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되면은 이제 사고 터져가지고 공사 중단되기도 할 수 있어서 마냥 이게 공급이 잘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기다 이제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 신규 도입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포함했다고 하지만 사실 빌라겠죠. 이 분양 전환형이라는 건 뭐 간단한 거예요. 그냥 분양 전환 임대주택을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년 동안은 전세 같은 걸 주고, 그 다음에 6년 지나가지고 너가 이 집 사고 싶으면은 감정가, 입주 때와 분양 때의 감정가를 2로 나눠가지고 그 중간쯤 해가지고 내가 팔 테니까 들어와서 전세 살아라 뭐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임대 전환주택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도 항상 이제 말이 많았습니다. 뭐 판교에서도 그러고 뭐 어디서 항상 뭐 임대주택 때문에 여기 살던 사람들은 옛날 가격으로 줘라. 그리고 이제 파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좀 비싸게 받아야지. 뭐 이러면서 이걸로 싸웠었는데 이게 이제 다시 시작된다는 거. 자, 그리고 등록 임대 사업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좀 뭐 연장시켜주고 뭐 대상 범위도 확대하겠다 해서 임대 사업자의 부활이기는 한데 아파트는 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안 하고 비아파트만 하세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이제 비아파트를 임대 사업자로 내가 6년간 묶어두고 여기서 이제 양도세도 조금 감면받고 뭐 종부세도 감면받고 뭐 취득세 뭐 이런 거 좀 감면받겠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빌라를 사가지고 양도세를 내가 감면받는다는 거는 빌라가 갑자기 확 올라야 되잖아요. 6년 뒤에 막 엄청 올라가지고 양도 차익이 클 거를 예상을 하고 임대사업자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신이 없단 말이죠, 다들. 그러니까 이거 양도세 부분은 별 의미가 없어. 그럼 종부세인데, 종부세는 요즘에 그래도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빌라 산다고 해서 종부세가 막 급등하고 이럴 분들은 어차피 안 사니까 이것도 큰 의미가 없어. 취득세가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취득세는 결국에 나중에 돈을 많이 번다는 뭐 보장이 있어야지 내가 취득세를 내는 거니까 이것도 별로 할 이유가 없게 좀 느껴지는 거죠. 자, 임대 수요 정상화 해가지고 요게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요거는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2027년 12월까지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안에 집을 사면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수로 안 치겠다는 겁니다. 안 치겠다. 자, 전용이 60 이하, 그리고 수도권 6억, 지방 3억인데 요런 정도의 그 빌라나 도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수도권에 6억짜리들이 꽤 있어요. 면적도 이렇게 전용이 60제곱 이하인 것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사게 되면은, 특히 이제 신축을 사면은, 그러면은 이제 주택수를 안 쳐준다라는 거는 꽤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를 뭐 하고 이런 거는 싫지만, 그냥 이거는 사는 거 자체만으로도 그냥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니까, 얘를 뭐 한 채, 두 채, 세 채 산다고 해서 내가 다주택자가 되는 건 또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신축이고 위치 좋으면 한번 해볼 만도 하겠네 라는 생각 정도는 들 것 같아서, 빌라나 뭐 아니면은 그 오피스텔 쪽, 서울이나 뭐 어떤 역세권의 아파텔 같은 거 분양은 조금 더 잘 될 것 같긴 합니다. 요게 되면. 자, 그리고 이제 기축 소형주택, 그러니까 신축이 아니라 기존 것들도 3년 안에 매입을 해라.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요거 등록을 하게 되면은 주택수에서 아예 빼주겠다는 겁니다. 요즘에 주거용 오피스텔 쪽, 요거 중에 좀 아파텔 규모 있는 거 있잖아요. 아파텔 같은 좀 방이 그래도 좀 이게 독립돼 있고, 방 뭐 2개, 3개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원룸형이나 1.5룸형 같은 거 말고 그냥 제대로 된 아파트처럼 생긴 아파텔 같은 것들은 이제 요거 한번 해볼 만도 한 거죠. 왜냐면 이런 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축을 말하는 겁니다. 구축인 걸 사가지고 6년만 어쨌든 임대사업자를 하면은 요거는 주택수에서 아예 빼준다는 거는, 요거는 그래도 조금 뭐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아파트는 또 안 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자체만으로는 이제 한계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굳이 따진다면은 아까 말한 대로 요 수도권의 역세권의 6억 이하짜리들 아파트 같은 것들은 약간 다시 빛을 보지 않을까.
일부 수요가 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못 사던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막 5억 하던 게 지금 4억 해요. 막 확 떨어졌어. 한 20% 빠졌는데 전세는 막 올라와서 붙어 있어요. 이런 아파텔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주차도 되고 하니까 사람들의 전세 수요가 막 몰리는데 매매가는 아직 회복을 못한 거.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6년만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약간 좀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주택수 제외를 어디까지 해주는 건지 이걸로 정말 뭐 내가 1주택자거나 아니면 무주택자인데 계속 무주택을 뭐 유지하게 해주는 건지 요거 가지고 약간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따져보긴 해야 돼서 아직 발표 정도니까 이게 정확하게 법 개정이 또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따져는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회복시켜 주겠다 해가지고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 뭐 구입하면은 취득세 감면 뭐 이런 건 이제 항상 하는 건데 조금 뭐 늘려주겠다라는 거고요. 청약 기준도 완화시켜주겠다 해서 빌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85제곱 이하의 수도권 5억까지는 그 무주택자로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피스텔은 원래 무주택자로 취급을 해주는 거고 청약에서는. 근데 이제는 빌라도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빌라가 수도권 5억 이하면은 이거 꽤 해당되는 데가 많아요. 해당되는 데가 많고 면적도 85제곱 이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재개발 빌라? 재개발 빌라를 지금 사라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무주택자니까 청약 기준에 예민하겠죠. 근데 무주택인데 재개발 빌라를 먼저 사라? 그 다음에 이제 전세를 주고 있겠죠. 그러면 그거 전세 주고 뭐 이렇게 재개발 빌라를 사놓은 상태에서 무주택을 가지고 청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청약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청약이 되면은 뭐 이거 팔면 되는 것이고 청약이 안 되더라도 재개발을 기다리면서 뭐 열심히 또 일상생활을 하면 되는 거니까 약간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뭐 한 현금으로 한 2, 3억, 3, 4억 정도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전략을 써볼 수도 있겠다 정도까지는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텔 같은 거나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청약을 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전략을 지금 이제 재개발 빌라를 하면서 아니면은 그냥 일반 빌라에 살면서 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현실적으로 투자를 고려했을 때 그냥 신축 빌라 사가지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대부분 이제 재개발을 노리고 사놓고 나는 나대로 청약 열심히 넣어야지. 어쨌든 난 1주택은 뭐 확보를 한 거니까 언제 될진 모르지만 뭐 이런 전략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자,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약을 또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수도권 택지들 중에 빈 땅들이 좀 있습니다. 빈 땅들이 지금 뭐 사업성이 안 나오네, 뭐 여기다 뭘 상업용지에 뭘 올려요, 뭐 이러면서 그 뭐랄까 그냥 비어 있는 땅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착공을 해라. 내년까지 무조건 착공하는 조건으로 LH가 사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매입 확약을 이런 데들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돈이 얼마일까? 22조 원이래요. 22조 원이면 이제 엄청난 건데. 그러면 이것도 이제 확약을 해가지고 지금 뭐 사업성을 따져보겠지만 어찌됐든 이건 좀 규모 있는 공급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되면은 어찌됐든 아까 말한 대로 품질은 뭐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매입 확약 금액에 맞춰서 지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량 공급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건 디테일한 걸 좀 봐야 돼요. 자, 확실한 대규모 물량에서 지금 가장 논란이고 이슈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린벨트를 풀겠다. 지금 이 그린벨트가 사실은 서울에 가장 인접해 있는 곳이죠. 서울에 땅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린벨트로 이미 둘러싸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풀지 않으면 땅이 없는데 반대로 그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거는 서울에 가장 붙어 있는 어찌 보면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들보다 더 좋은 입지의 땅이 이제 신규 공급이 된다는 거니까 이게 가장 강력한 정책이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 지금 그린벨트 푸는 데가 어디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지금 찾고 있어요. 뭐 8월 8일에 발표된 거는 이제 그 하남부터 해가지고 이제 송파, 거여, 마천 뭐 요 동네 있죠. 요 동네 그 가밀지구 있는데 요쪽을 지금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여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있고 둔촌주공 있고 한데 이쪽입니다. 이 빨간색 부분 쪽을 지금 바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 물론 다른 지역들 그린벨트들도 뭐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를 하긴 했지만 이걸 또 발표한 거 보면은, 그리고 뭔가 입지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대규모 공급은 또 이쪽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쪽들 많이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이제 지방 준공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경감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예전에 발표를 했던 건데 15년 12월까지 준공후 미분양인데 이걸 이제 악성 미분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지어가지고 입주를 다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리니까 얼마나 입지가 안 좋거나 분양가가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존의 1주택자가 산다면 특례를 적용해 주겠다는 건데 1주택자가 과연 악성 미분양을 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주택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어차피 베리몸이니까 내가 산다 뭐 이렇게 하는데 1주택자 입장에서는 이 악성 미분양 하나 때문에 내가 두고두고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주택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열어주면 모르겠는데 그냥 우선은 그런 투기 권장하는 거냐 뭐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1주택자들로 한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방 악성 미분양을 과연 이 사람들이 사줄 것인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책을 쭉 보면 뭐 국민의 선호도 높은 입지의 양질의 우량주택을 21만 호 플러스 알파를 공급하겠다. 추가 공급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기존에 정책 발표한 것도 지금 공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공급한다고 한 거, 그다음에 기추진 중인 사업들의 소요 시간을 대폭 줄여가지고 빨리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내용은 참 좋고 상황에 맞는데 이게 현실화가 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한 의문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될지 안 될지. 법 개정 사항도 많아요. 법 개정 사항도 많고 불확실성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여야 합의가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도 참 막막합니다. 한 2년 전에 발표한 취득세, 종부세 중과 이런 거 하는 것도 좀 반 깎아주겠다고 한 것도 지금 뭐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사항이 또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공급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뭐 그린벨트를 푸니 뭐 지금 뭐 3기 신도시 뭐 노는 택지에 뭘 하겠다 하는 것들도 다 최소한 3년 뒤, 4년 뒤에나 입주하는 것들이고 뭐 빌라들은 그래도 조금 빨리 입주를 할 수 있죠. 내년 말. 뭐 내후년 초면은 입주할 수 있는데 그쪽을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 정책 보고 나서 야 공급이 이제 되겠다라는 심리가 좀 꺾일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지금 가격 상승세는 막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라는 고민을 할 때 가격은 지금 바로 올라가고 있는데 공급은 언젠가 되지만 그게 언젠데라고 얘기하니까 심리를 잡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급등하니까 우선 한번 누르고 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린벨트 푼다고 한 것도 뭐 3개월 뒤에 발표한다고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뭐 발표하는데 다 법 개정 사항이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뭐 이렇게 뭐 대표끼리 만나든지 뭐 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좀 보여가지고 아 진짜 뭐가 좀 되나 보다. 라는 게 있으면 심리가 조금 잡힐 것 같고 그런 게 없고 뭐 민주당에서 또 다시 또 반대하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해야 됩니다 하고 막 서로 싸우고 있고 뭐 이러면은 아 이게 실현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심리를 오히려 더 불을 붙이는 그런 효과가 일어날 것 같기도 하다라는 말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